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KC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5일 기준으로 2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거래량은 36,000으로 비교적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4,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52주 최고가는 33,350원이었고 배당 수익률은 0.97%를 주는 회사입니다. 코스피에는 의료정밀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4인이 49.44%, 국민연금공단 자산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볼 건데 KC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장비 및 소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소모성 재료의 재료 및 판매의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으며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71.98%, 디스플레이 같은가 27.82%로 되어 있습니다. KC텍의 주력 장비인데 CMP 장비라고 해가지고 웨이퍼 화학적 반응과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연마하는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네요. 주요 제품 매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71.98%, 디스플레이어 부분이 27.82%, 기타가 0.2%입니다. 매출 구성표가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9%, 8%, 7% 정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없는 것 같고 자본평등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날 유상증자를 3자 배정에 100만 주 정도 하였네요. 3자 배정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선정경위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내용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KC텍을 유상증자하여 1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 투자 포인트가 되겠네요. 관련 공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 올해 최대 실적이라는 공시고요. 삼성전자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2021년 7월 16일 공시고 관련 내용은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텍에 대해서 매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어가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이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 되고 총 매출액은 1590억 정도 되는 회사다. 반기 기준이고요. 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올해가 좀 더 높긴 한데요.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이 좀 더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해가 낮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네요. 매출액은 더 높은데 왜 순이익은 낮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더 높죠. 근데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이 더 높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이 더 높습니다. 이게 이유를 보니까 매출 원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 원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로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산을 보도록 할 건데 자본에 비해 부채가 상당히 낮은 회사죠. 자본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펙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FCF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늘은 것 같네요. 반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을 보도록 할 건데 부채는 상당히 적고 자본이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볼 건데 비유동자산보다 유동자산이 많은 회사네요. 유동자산 중에서는 우선 재고자산을 보도록 할 건데 재고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 대부분이네요. 유형자산이 대부분인 회사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비유동 부채는 거의 없고 유동 부채가 대부분인데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도 계속 늘고 있고 자본금도 계속 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부터 자료가 있네요. 부채 비율은 계속 잘 줄고 있는 회사 같고요. 유동부채 비율도 계속 잘 줄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회사죠. 그리고 순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2020년도까지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같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년과 올해의 현금 흐름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낮은 걸로 보여지네요. 그 이유를 한번 봤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의 감소 때문인 것 같고요. 작년에는 증가를 하였으나 올해는 감소를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금융기관 예치금의 순증감 때문인 것 같고요. 작년이 올해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 지급, 부채리스 상한 같은 걸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약된 투자 지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18년도를 제외하고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PER 같은 경우도 18년도엔 3이었네요. 그리고 계속 잘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 이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21년도엔 9.16, 22년도에는 7.88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PER도 굉장히 잘 낮은 회사인 것 같고 ROE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EV/EBITDA나 순부채는 20년도까지밖에 없긴 한데 이런 자료들이 괜찮으니까 해당 자료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개인 투자 공부하면서 내용 정리된 거를 공유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편안하게 간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분석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려하여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